네, 내일이면 이제 금강산에서 또 한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2차 상봉 행사에 참가하는 이산가족들의 등록이 강원도 속초에 있는 집결지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임혜준 기자. 네, 강원도 속초시 한화리조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2차 상봉 행사에 참여하는 이산가족들이 모이는 장소인데요.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은 뒤 하룻밤을 자고 내일 오전 금강산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현장 취재 중인 정치부 고일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일환 기자, 이산가족 등록은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벌써부터 꽤 많은 이산가족들이 도착해 계시다고요? 예. 벌써부터 많은 이산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60여 년 만에 혈육과 상봉한다는 기쁨과 설레임 때문인지 새벽부터 이곳을 찾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북쪽에 형을 만나게 된 배지영 씨 같은 경우인데요. 인천에 사시는 배지영 씨는 19호 태풍 쏠릭 때문에 강원도까지 오는데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해서 어젯밤 9시에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네. 한화리조트엔 새벽 1시에 도착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북쪽의 가족들을 만난다는 설레임은 다른 이산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반이 넘는 50가족 이상이 등록 시간인 오후 2시 전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산가족 등록은 1시간 후인 오후 4시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등록을 마친 이산가족들이 내일 오전 금강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무엇을 하게 될지 등록 현장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네, 저는 지금 속초 한화리조트에 나와 있습니다. 강력한 태풍 쏠릭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는 정말 많은 상봉단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찌감치 모여주셨는데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이셨습니다. 이번 2차 상봉은 83명의 북측 신청자가 남측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요.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가족을 만나게 된 정대수 어르신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르신 어제 많이 설레셨을 것 같은데 좀 잠은 잘 주무셨나요? 잠을 못 잤죠. 정말요? 네. 너무 설레셔서? 그럼요. 네, 그럼 이제 올라가셔서는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 건가요? 우리 외삼촌. 외삼촌? 네, 그렇습니다. 외삼촌이랑은 어떻게 이제 멀어지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6.25 2년 전에 서울로 공부하러 갔다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외삼촌을 만나게 되면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가? 그거 물어보고 애들들은 몇이나 되는가?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족사, 그다음에 어디 사는가? 이걸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상봉을 하게 되셨는데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줄만 아는 사람이 살아오니까 엄청 반갑죠. 반가워요. 네, 북측에 네, 오랜 기다린 만큼 또 뜻깊은 만남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이곳의 분위기는 기대감과 또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1차 상봉에서는 우리 측 이산가족 상봉자 89명이 동반 가족과 월요일에 금강산으로 향했고 사흘간 12시간의 만남을 뒤로 한 채 어제 오후 남측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재회의 상봉장은 이산가족들의 감격과 환희로 가득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아쉬움도 남긴 만남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2차 이산가족 상봉은 북측 83명과 동반가족이 요청을 해서 남측 가족 337명이 올라가 만나는 형식입니다. 취재진과 지원 인력까지 합치면 499명이 방북을 하는데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집결해 방북교육과 건강진단 등이 이뤄집니다. 네, 긴 세월의 기다림에 비하면 이번 2박 3일간의 상봉 참 짧고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큼 행복하고 충만한 시간 보내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연합뉴스TV 이은지입니다. 네, 이산가족들로 붐비는 한화리조트 로비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럼 이산가족들의 내일 일정을 설명해 주시죠. 네, 이곳 한화리조트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내일 오전 8시 30분쯤 버스로 금강산을 향해 출발할 예정입니다. 다만 변수가 있는데요. 네. 한반도로 접근한 19호 태풍 쏠릭입니다. 아까 이산가족분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쏠릭은 내일 오후 강원도를 거쳐 동해 쪽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실제로 이곳 속초에도 오전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우와 강풍을 동반했기 때문에 강원도가 쏠리게 영향권에 있을 경우 행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이동할 때가 걱정인데요. 네. 금강산 도착지인 온정각에서 숙소인 외금강 호텔까지는 도보로 8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폭우와 강풍이 몰아칠 경우엔 이산가족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시점을 피해 출발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태풍 대처 상황을 긴급 점검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이산가족 상봉 장소와 일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태풍 쏠릭이 북상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산가족들도 쏠릭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네요. 네, 쏠릭은 한반도를 관통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태풍 대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네, 한화리조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대상자들은 오늘 오전부터 이곳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풍이 이곳 속초를 직접적으로 관통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통일부 관계자 모시고 준비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국장님, 내일부터 2차 상봉행사가 시작이 되는데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네, 내일부터 2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상봉 행사인 만큼 행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태풍 쏠릭과 관련해서는 예상 경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일정이 조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랑 그리고 내일 행사 관련해서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계신지요? 일정과 관련해서는 태풍 쏠릭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하되 필요한 그 상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특별히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 문제, 의료 문제, 건강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상봉행사 잘 성공적으로 치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곳 속초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잔잔한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해안가도 직접 둘러보고 왔는데요. 바람도 비교적 강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파도도 비교적 잔잔한 편입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 중 태풍이 이곳을 관통해서 지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뿐만 아니라 일대 거주하시는 분들이 태풍이나 비로 인해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 있겠습니다. 속초 한화리조트 앞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네, 속초에 모인 이산가족들도 마음을 졸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태풍이 이번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산가족들의 집결 상황과 이곳의 날씨 등 현장 소식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